일당 15만 원 준다더니 3개월 일하고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72세 요양보호사 김순덕 할머니의 임금체불 실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의 실화입니다. 듣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올해 72세인데요. 올해 2월 할머니는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어요. 요양보호사 구함. 일당 15만 원,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별도 지급. 정말요? 15만 원이요? 할머니는 설렜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 주휴수당까지 하면 350만 원.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니. 할머니는 다음날 바로 면접을 봤어요. 할머니 경력 있으세요? 네, 자격증 따고 5년 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쉽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후 할머니의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일당 15만 원이면 3개월이면 최소 1,8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실 때 절대 당하지 않는 8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거나 앞으로 일하실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김순덕 할머니는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전셋집 하나와 빚 2천만 원이었어요. 빚은 내가 갚아야지. 당신이 사업하다 진 건데. 할머니는 67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요양보호사라도 해야지. 2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어요. 다행히 합격했어요. 첫 일자리는 요양원이었어요. 월급 220만 원. 적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지. 할머니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6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엄마처럼 잘 돌봐주셔서. 가족들이 고마워할 때가 가장 보람찼어요. 하지만 4년 동안 월급은 그대로였어요. 220만 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네. 할머니는 빚을 갚느라 매달 100만 원씩 갚았어요. 4년 동안 1,800만 원. 아직도 200만 원이 남았네. 그러던 중 요양원이 문을 닫았어요. 경영난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72세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이 나이에 또 구직 활동이라니. 그때 본 게 그 구인 광고였어요. 일당 15만 원. 첫 출근 날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중개업체 사무실로 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부터 김 할아버지 댁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계약서는요? 아, 그건 나중에 쓰면 돼요. 급한데 오늘 먼저 가세요. 할머니는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뭐? 급하다니까? 김 할아버지 댁은 아파트 10층이었어요. 85세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낮에는 할머니 혼자였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기저귀 갈고 체위 변경하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키고. 85kg 할아버지를 내가 혼자 돌려야 해.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일당 15만 원이니까. 참아야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기요, 급여는 언제 나와요? 중개업체에 전화했어요. 아, 급여는 월말에 한 번에 드려요. 그럼 주휴수당은요? 그것도 같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90만 원? 할머니는 놀랐어요.
일당 15만 원, 20일 300만 원이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중개업체에 전화했어요. 저기요, 일당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90만 원만 들어왔어요. 아, 그거요? 15만 원에서 4대 보험료 빼고 중개 수수료 빼고 교통비 지원한 거 빼면 그렇게 돼요. 4대 보험료요? 저 4대 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아, 그럼 세금이요. 세금.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210만 원이나 빠져요? 계산 복잡해요. 궁금하면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다음날 사무실로 갔어요. 명세서 주세요. 명세서요? 우리는 안 만들어요. 그럼 제가 받은 돈이 정확히 얼마고 뭐가 빠진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휴, 할머니. 일이나 계속하세요. 꼬치꼬치 따지면 다른 분 구해야 해요. 할머니는 위축됐어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겠지. 참자. 2개월째 또 9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속이 탔어요. 이러면 빚도 못 갚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119에 전화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할머니를 비난했어요.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넘어지게.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중개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환자 사고 나면 안 되죠. 이번엔 넘어가는데 다음엔 급여에서 빼야 돼요. 네. 사고 처리 비용이요. 당연하잖아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3개월째 할머니는 지쳐갔어요. 매일 9시간씩 일하는데 받는 돈은 9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원.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더 힘든 건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야, 할머니. 김할아버지 아들이 반말로 불렀어요. 오늘 아버지 상태가 왜 이래요? 제대로 안 돌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할머니는 참았어요. 어느 날 극한의 상황이 왔어요. 할머니도 사람이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잠깐만 화장실 다녀올게요. 3분 후 돌아왔는데 김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 급여 없어요. 사고 처리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네. 그럼 저는 한 달을 공짜로 일한 건가요? 당신 실수잖아요. 당연하죠. 할머니는 울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그만둬야겠어. 다음 날 중개업체에 전화했어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주 전에 통보해야 해요. 안 그러면 위약금이에요. 계약서요? 저 계약서 쓴 적 없는데요. 에이, 첫날 썼잖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쓴다고 하셨잖아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잠을 못 잤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50만 원?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노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거 명백한 임금체불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도 없이 일하셨으면 더 문제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일한 만큼은 받으셔야죠. 하지만 저 돈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 괜찮아요. 무료 법률 구조가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할머니 편을 들어줬어요. 다음 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세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세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통화 내역,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네. 문자는 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당 15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구인 광고 캡처,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들. 이거면 충분해요. 잘하셨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갔어요.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친절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중개업체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했어요. 임금 대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증명도요. 업체는 당황했어요. 그게 지금 정리 중이에요. 정리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요. 2주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업체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어요. 정말요? 네,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32만 원이에요. 거기에 지연 이자까지 하면 5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할머니 통장에 580만 원이 입금됐어요. 3개월 동안 5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드디어 할머니는 밀린 빚 200만 원을 갚았어요.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근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제가 교육생들한테 실제 사례를 들려주고 싶어요. 당하지 말라고요. 원장은 반겼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교육생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특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약서 없이 일하지 마세요. 임금 명세서 꼭 받으세요. 부당한 대우 받으면 참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우리도 노동자예요.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생들은 감동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걸 알려주셔서요. 할머니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요양원, 제대로 된 계약서, 제대로 된 급여. 이제는 당당하게 일해요. 내 권리를 아니까요. 여러분,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할머니는 제대로 된 요양원에서 월급 28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계세요. 4대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월급날이 기다려져요. 정확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누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도 당당한 노동자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요양보호사 권리 보호 8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계약서는 절대 필수입니다. 나중에 쓴다, 급하니까 일부터 하자,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일 시작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그리고 사본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정확한 일당 또는 월급. 근무시간 시작 종료. 휴게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지급 기준, 급여 지급일, 계약 해지 조건, 계약서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당당하게요. 둘째, 임금 명세서를 매달 받으세요.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안 돼요. 무엇이 공제됐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4대 보험료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임금 명세서를 받으세요. 만약 업체가 안 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해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임금 명세서 없으면 뭔가 숨기는 것 위험 신호. 셋째, 최저임금을 계산할 줄 아세요.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8,880원, 한 달 주 40시간 기준 약 206만원.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247만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받는 돈이 이것보다 적으면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앱을 깔아두세요. 수시로 확인하세요. 넷째,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하세요. 4대 보험료 공제했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입 안 하는 업체가 많아요. 확인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3.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매달 1번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부당한 공제를 거부하세요. 업체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면 안 돼요. 불법 공제 사례. 사고 처리 비용 명목으로 급여 공제.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법정 한도 초과.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 보증금 명목으로 급여 일부 보관. 지각비, 조퇴비 과다 공제. 이건 불법 공제입니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거부하세요. 여섯째, 산재 처리를 꼭 받으세요. 일하다 다치면 산재입니다. 허리 다쳤어요, 산재. 무릎 다쳤어요, 산재. 환자가 때렸어요, 산재.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산재. 업체에서 개인 병원 가세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아니요, 산재 처리해주세요. 강하게 요구하세요. 산재 처리하면 치료비 100% 무료. 휴업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 장애가 남으면 보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75 여기로 전화하세요. 일곱째, 부당한 대우는 즉시 신고하세요. 참으면 계속됩니다. 신고처.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부당해고 고용노동부. 폭언, 폭행경찰 112. 성희롱, 성폭력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계약서 문제 한국소비자원 1372. 72세 할머니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덟째,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당하지 마세요. 나도 이런 일 당했어요. 저 업체는 임금 안 줘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이런 정보를 나누세요. 요양보호사 커뮤니티, 단톡방, 경로당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세요. 나쁜 업체는 블랙리스트로, 좋은 업체는 추천 리스트로 만들어요. 저는 72세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남편 빚까지 떠안고 이 나이에 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일하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대우받아야 해요. 나이가 많다고 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업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착취당했어요. 하루 9시간씩 일했는데 시급 5,000원 밖에 못 받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노동자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 없이 일하지 마세요. 임금 명세서 안 주면 일하지 마세요.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이 번호만 기억하세요. 72세 할머니도 이겼습니다. 580만원 받아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당당하게 일해요.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거나 일하실 예정인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요양보호사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